계속 강조했지만, 예, 일단 내일 원래 계획했던 그 보강 수업은 없으니까, 예, 하고 오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예, 중간고사 있으니까, 예, 다들 준비들 잘 하시기 바라고, 어제까지 이 온라인 계정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뭐 몇 명이 아직 안 했다고 해가지고, 오늘까지만 받을 테니까, 예, 오늘 내로 꼭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마 어제 또 이메일로 따로 공지가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키스킷 튜토리얼을 저희가 입대할 때, 그, 뭐, 튜토리얼 시간에 뭐 설치하고 있으면 그것도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이거 사전에 그거를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일단은 이메일로 간단하게는 공지를 했었고, 만약에 설치하는 거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저희가 이거를 실습을 할 때 주로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주피터 노트북을 뭐 사용을 해본 적이 없거나 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작년 수업 시간에 녹화해놨던 뭐 약간 튜토리얼 같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를 좀 보고라도 이 설치를 하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때 튜토리얼을 했을 때는 뭐 설치하는 거는 뭐 파이썬 서버 학생들은 알겠지만 뭐 파이썬을 설치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기 어제 그 IBM 키스킷에서 나온 그 가이드에는 보면은 파이썬 자체에 있는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쓰는 걸로 이번엔 바뀌었던데 예전에는 주로 아나콘다를 가지고 하는 거를 주로 많이 해가지고 뭐 제가 만들었던 작년 영상은 여전히 아나콘다 기반으로 돼 있긴 하고요. 뭐 둘 중에 뭐를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을 텐데, 그러니까 뭐 파이썬 뭐 그런 그러니까 버추얼 환경이나 뭐 그런 거에 익숙한 학생들은 그냥 자기들이 아는 식으로 하면 되고,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은 제 거를 보고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 튜토리얼에 올라와 있는 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닉 튜토리얼도 여기도 또 자기 자체, 그러니까 사나조에서 만든 그 패키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뭐뭐를 설치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추가로 이메일을 할 테니까 그 이메일을 아마 공지가 되게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다 따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 주 초에 신청을 받은 거고 이게 어제 설치하라고 간 거고 하나가 더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양자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양자 알고리즘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오늘 시간에 마지막으로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토픽들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예, 오늘이 거의 마지막 그 양자 알고리즘 관련돼서 제가 수업 시간에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건 거의 마지막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양자 에러 커렉션 정도는 예, 그거는 한 시간 내지 약간 좀 더 시간을 들여가지고 예, 설명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보고 있었던 쇼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그냥 리마인드를 해보면 예, 저희가 결국에 하려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들의 숫자들의 이런 시퀀스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 안에 숨어 있는 주기를 찾는 게 골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가 결국에 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 아마 제일 그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퀀텀 푸리에 트랜스폼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했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푸리에 트랜스폼에 익숙한 학생들도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디스크리트 푸리에 트랜스폼이 아니라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거를 지난 시간부터 좀 설명을 하고 있었고 뭐 그냥 간단한 개념은 이거였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여기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뭐 적용한다 그러면은 뭐 인의의 함수가 막 뭐 복잡한 뭐 이상한 함수가 이렇게는 안 되겠죠. 네. 뭐 이렇게 근데 이런 애를 저희가 간단한 여러 개의 사이누소이달 펑션으로 다 분해를 할 수 있냐 했을 때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를 제가 그러니까 S1 펑션이라고 부르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 만약 이게 주기적인 신호라고 했을 때 이 같은 주기 내에 뭐 이게 오실레이션을 몇 번 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얘네들의 뭐 레이블링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임의의 함수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얘는 항상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이거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이누소이달 펑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다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선형 조합 형태로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였고, 예, 그래서 뭐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3 계속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들로 다 분해가 된다는 건 단순히 이런 것들의 그냥 합이 아니라 웨이티드 썸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앞에 붙을 이 개수가 얼마인지 이 값들을 찾는 거잖아요. 물론 보통 저희가 프리 트랜스포 쓸 때는 y라고 잘 안 쓰긴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용하는 노테이션이 그냥 제가 교재에서 사용하는 노테이션을 쓰다 보니까 예, 입력을 x라고 보고 출력을 y라고 보는 그런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자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저희한테 주어지는 어떤 정보는 여기처럼 이렇게 컨티뉴어스 타임에 대한 신호가 아니라 얘네들을 일종의 등간격으로 샘플링한 예를 들면 뭐 x0, x1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가지고 n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뭐 x n-1까지의 데이터가 쫙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런 시퀀스를 그러니까 이 펑션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디스크리타이즈한 이런 시퀀스를 이런 기본적인 사이누소이덜 펑션의 그 선형 조합으로 어떻게 찾겠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경우에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얘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사이누소이덜 펑션에 그러니까 이런 펑션을 나타내는 디스크리트한 버전이 있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i 2파이 i에 그 다음에 제가 n개로 요거를 샘플링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 제일 낮은 주파수기 때문에 1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에 그 시간에 대한 인덱스를 0이라고 하고 그러면 두 번째 해당하는 애를 마이너스 2파이 i의 n의 제일 낮은 주파수에 그러니까 두 번째 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개의 이런 텀을 쭉 찾아내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밑에 또 요 위에 첫 번째 시퀀스랑 얘의 차이는 얘보다 얘가 주파수가 2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에 반영되냐면 이쪽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 i의 n분의 2 곱하기 0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파이 i의 n분의 2 곱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찾고 싶은 게 실제로는 요 앞에 붙는 개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내고 싶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러한 시퀀스 앞에 얼마의 개수가 붙어야 되냐? 그거를 구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여기 앞에 붙어야 되는 개수를 구한다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네가 모두 다 오토고널한 벡터이기 때문에 얘와 얘의 내적을 취하면은 예, 그러면은 사실 그때 나온 내적의 값이 얘 앞에 붙어야 되는 그 개수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은 y sub 1, y sub 0 여기서는 인덱스를 이렇게 쓰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예. 뭐 예, 제가 뭐 이거는 그 정확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주파수 자체가 0인 애도 있었을 테니까 예, 그 플랫한 그런 애가 있었을 때 걔가 첫 번째고 얘가 두 번째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전히 인덱스는 제가 1이라고 쓸게요. 네, 그러면 y sub 1은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하나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씩 곱해서 각각을 곱해서 더하는 게 내적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은 뭐 예, 요 앞에 붙어 있는 이 노멀 라인 상수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그냥 곱하는데 그냥 곱하면 안 되고 저희가 컴플렉스 넘버에 대한 이너 프로덕트는 둘 중에 하나를 저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얘에 대해서 시켜준다고 치면은 그러면 서메이션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인덱스를 제가 그 J라고 해가지고 J는 0부터 n-1까지 간다고 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각각에 대해서 곱을 하니까 X의 J번째 컴포넌트에다가 여기 있는 J번째 컴포넌트를 곱할 거니까 근데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취해서 곱할 거니까 플러스 2파이 i의 n분의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여기에 주파수에 해당되는 부분 1이니까 다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얘의 몇 번째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인덱스가 J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부분이 그냥 K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얻은 게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값이 바로 이 값인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퀀텀 미케닉스는 사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건 그냥 고전적인 그 신호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그런 개념일 뿐인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러한 애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후레 트랜스폼을 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시퀀스고, 제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결과는 이러한 결과인데, 그럼 얘네들 간에 얘네들을 입력을 이렇게 하고 출력을 이렇게 하는 어떤 제가 박스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CFT라는 어떤 애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입력을 제가 이 박스에 넣기 위해서 어떻게 정의할 거고, 그다음에 출력을 어떻게 정의할 건지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한 방법은, 그럼 입력을 우리가 사실 여기에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베이시스를 여러 개 만들기는 꽤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값들을 하나하나씩을 다 앞에 개수를 가지는 그러한 입력 양자 상태를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J에다가 그러면 X of J에 여기에 베이시스의 값이 J가 되는 이런 애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출력의 형태도 저희가 얻고 싶은 출력 값은 요거니까 얘를 가지는 이런 애를 얻고 싶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근데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약간 다르게 수학적으로 써보니까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냐면, 물론 얘가 당연히 이 중첩되어 있는 그때 뭐가 나타나야 되는지, 그리고 J가 7일 때 뭐가 나타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그,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로를 찾겠다라는 게 이제 골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저거를 어떻게 실제로 구현할 거냐, 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A라는 애가 입력의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어떤 이진수 형태로 나타났을 때, 얘는 n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익스포넨셜에 2파이 y에 n에 그다음에 k 곱하기 j가 되고, 그다음에 얘를 그다음에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뭐 이러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러한 베이시스 값이 그러니까 이러한 값을 가지는 베이시스 벡터가 들어왔을 때 이 베이시스 벡터를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서메이션으로 바꿔주는 일종의 뭐 중첩 이거와 결국엔 같은 일을 하는 게 다음과 같이 변환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게 감이 안 올 테니까 그래서 이거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를 하나씩 좀 분리해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당연히 다들 잘 아실 텐데 뭐 예를 들면 제가 5라고 하는 숫자는 이거는 10진수잖아요. 근데 얘에 대해서 제가 뭐 이진수로 나타내면 101에 이진수가 나타날 거고 근데 실제 얘가 나타내는 의미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1에 2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0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여기까지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그럼 과연 0. 뭐 0,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진수를 0.101이다. 요런 이진수를 쓰면은 얘는 그럼 어떻게 되냐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뭐 당연한 거는 이거는 이진수의 이런 룰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대로 확장이 돼서 얘가 나타내는 건 첫 번째 값이 1 곱하기 2의 몇 승이죠? 마이너스 1승이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 더하기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승. 예,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노테이션을 쓰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여기 보면은 제가 궁극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면 뭐 요 밑에 걸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다가 뭐 5라는 이런 그러니까 J가 5라는 애를 주면은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디짓을 제가 J1, J2, J3하고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이 뒤에 있는 큐빅에서 어떻게 올라가냐면 0.J3 그 다음에 0.J2, J3 하는 거는 뭐 한마디로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가 J3가 1이니까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 0.1 이진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요 표현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뒤에 있는 거 두 개만 취했으니까 0.01 이진수를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 게 0.101 이진수 이걸 나타내겠다는 뜻이에요. 예, 물론 제가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안 했고 근데 어쨌든 이런 노테이션을 쓸 거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다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저희가 이미 원하는 트랜스폼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실제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그 프랙티컬한 이그샘플을 하나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예를 들면은 그 n이 4, 그러니까 캐피탈 n이 4인 그런 문제를 이제 생각한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여기 보면은 j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수식을 나타낸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임의의 j가 줬을 때 이렇게 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j를 0부터 3까지 바꾸면서 얘들에 대해서 쓰는데 제가 일단 여기서 먼저 한 게 뭐냐면 얘네들을 이진수 형태의 베이시스로 제가 적은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제가 저거를 어떤 특정한 경우 J가 일단은 J가 0일 때를 한번 볼게요. 예, 그러면은 저 수식에 의해서 아니면 요 수식에 의해서 제가 쭉 적어보면은 n이 4니까 뭐 제곱구니까 2가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보는 게 j가 0이기 때문에 사실 이 k 값이 뭐 1에서 3까지 바뀐다 하더라도 실제로 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그냥 0,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10진수 형태로 썼던 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볼게요. 예, 그래서 뭐 k가 1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에 그 j가 0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앞에 붙는 개수는 없고 그 다음에 뭐 2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3 이런 식으로 쭉 갈 텐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게 이런 식인데 근데 제가 저기서 한 것처럼 이제 얘를 약간만 바꿔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걸 0을 저기처럼 이진수로 제가 썼다 하면은 얘를 약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0과 0의 그 텐서 프로덕트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0과 1의 텐서 프로덕트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죠? 1과 0의 텐서 프로덕트가 되고 마지막으로 얘는 1과 1의 텐서 프로덕트가 되겠죠. 자, 이러한 식이 딱 주어지면은 뭔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중고등학교 때 맨날 이런 수식,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형태 보면은 막 뭔가 묶어야 되잖아요. 예, 묶고 싶죠, 얘네들을.
그럼 제가 묶어버리면은 얘를 공통으로 1을 가지는, 예, 그러면, 어,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얘를 0, 그러니까 공통으로 0을 가지는 그러한 0 플러스 1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1을 공통으로 가지는 0 플러스 1이 나오니까 그냥 더하기 해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아주 쉽죠? 예, 여기까지는 뭐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예, 그런데 뭐 그러면 1은 뭐 이렇게 잘 묶어지는데 만약에 얘가 1이, 아니, 그러니까 0이 아니라 1만 돼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앞에 붙는 개수가 0이 아니, 그러니까 그 개수가 그냥 1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 있는 이런 복잡한 형태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또 써보면은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2파이 i 곱하기 4분의 그 k가 0이고 그거 0 곱하기 그 다음에 그 j가 1이니까 예, 그래서 요런 애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애 앞에는 2파이 i의 4분의 k가 1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1, 요 뒤에 있는 1은 j 때문에 만들어진 1이죠. 마찬가지로 2파이 i의 4분의 이제는 이게 2니까 2 곱하기 1 마지막으로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4분의 잘 될 거 같나요? 그냥 보면 왠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잘 된다는 거를 지금 보일 겁니다. 예를 들면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2라는 거는 저희가 원래 다시 이진수로 나타내면 이거는 1, 2잖아요. 그리고 얘를 다르게 쓰면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예, 2라고 하는 거는 1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1 곱하기 0이죠. 예. 0 곱하기 2의 0승으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요 익스포넨셜 전체를 그냥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제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4분의 1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1. 여기 1은 j에서 오는 1이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4분의 0 곱하기 2의 0승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제가 요걸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제가 다시 생각해보면은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0이 각각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보면은 여기 있는 1은 얘가 1이었기 때문에 온 거고 여기 있는 0은 얘가 0이었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건 다 사실 컨트리뷰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럼 약간 좀 더 그 보기 좋게 쓰려고 그럼 얘를 얘랑 먼저 그냥 매칭을 시켜서 2파이 i로 하고 파에 1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1, 그 다음에 그 여기에 해당되는 뭐 아니면 제가 색깔로 같이 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1과 1을 여기다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4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오는 0은 사실은 요 뒤에 있는 0에서 온 거기 때문에 2의 0승 곱하기 1,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나머지 애들도 다 그런 식으로 분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분해를 했다면 사실은 얘는 어디서 오냐면 앞에 붙었던 0들에서 오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얘가 다시 아까처럼 익스포넨셜에 마치 요 부분만 떼온 것처럼 해가지고 익스포넨셜에 2파이 i의 4분의 0 곱하기 2의 1승 곱하기 1. 요 1은 j에서 온 1이죠. 그러면 칼라를 하나 더 쓴다면 j 값이 예, 이게 1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1이 오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요 뒤에 있는 애는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4분의 그다음에 그 요 뒤에 그 요 앞에 오는 그 1이 올 텐데 이 1은 이게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1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2의 1승은 그대로고,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오는 J는 여기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 관계식이 좀 보이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붙는 거는 익스포넨셜의 i의 4분의인데 이제 약간 달라지는 건 얘는 물론 여기처럼 앞에 있는 값이 0에 오는 것 같은데 2의 1승이 아니라 얘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2의 0승이죠. 여기에 0승이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오는 j는 예, 이렇게 온 거고 예,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4에 이제 1 곱하기 2의 0승에 그 다음에 j에서 온 예, 1 예,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하면은 좀 각각의 누가 어디서 왔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죠. 예. 이런 분해가 이제는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예. 그렇게 했다는 게. 예, 그건 사실 거의 다 한 건데, 예. 이제 여기서 약간만 또 좀 더 그 간략화를 해보면은, 자, 첫 번째는 요 0 앞에 붙는 애는 어차피 항상 곱하기 0이거든요. 그러면 개수가 항상 1이잖아요. 그럼 굳이 이것까지 다 챙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얘를 앞으로도 안 쓸 겁니다. 왜냐면 1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1일 때 여기 항상 1이거든요. 근데 곱하기 1 해봤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그냥 안 쓸게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도 0이니까 안 할 거고, 얘도 더 이상 안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제가 여기에다가 계속 1을, 그러니까 파란색을 유지한 이유는 얘가 1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얘가 1이 아니라 임의의 숫자다. 이게 J다 하면은, 그럼 이게 그냥 J가 되겠죠? 이상한 거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쓰는 게 이제는 전혀 이상하지 않죠?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예, 계산 과정이 전혀 이상한 게 없죠. 이제 이걸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본 거는 9큐빗짜리에 대해서 본 거고 얘를 이제 3큐빗짜리로 확장시키면 그럼 뭐가 될까? 사실 되게 단순한 얘기죠. 그냥 지금 이 형태를 쭉 본다면 지금 이게 앞에서 저희가 본 거니까 얘를 3큐빗짜리로 하면은 당연히 그냥 여기에 앞에 개수가 하나, 아니, 그러니까 앞에 큐빗이 그냥 하나 더 붙는 형태. 그걸로 그냥 확장이 계속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정말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끝내기에는 아직 저희가 그 심플리파이 할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간략할 뿐이 뭐냐면 제가 아직은 이 J도 사실은 얘가 이진수로 나타날 수 있는데 J1, J2, J3 뭐 그런 식으로 쫙 분해될 수 있는데 그걸 안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걔도 이진수로 나타내면은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J가 3이다 하는 거는 이게 111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J에다가 제가 그러니까 요 3, 죄송합니다. 예, J가 3이면 111이 아니고 뭐 011이고 예, 이거 J가 111은 7이죠. 예, 그래서 만약 7이다 하면은 여기 J에다 7이 들어가긴 할 텐데 이 7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런 식의 J가 예, 이진수 형태로 분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주장할 건 뭐냐면 사실은 요 앞에 거 없어도 마지막 것만 결정하면은 얘가 모든 걸 결정하지 이 값이 결정을 안 한다. 난 주장할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있는 값들이 결국엔 요 앞에 있는 2의 제곱이 여기가 곱해가지고 얘는 2의 4승, 2의 3승 되잖아요. 근데 분모에 이미 있는 게 2의 3승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얘들이 요 앞에 있는 값이 1이든 그러니까 그 여기 앞에 그 이진수로 세 자리 숫자를 나타냈을 때 처음 두 자리 숫자는 이 값이 0이나 1이냐 이게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게 결국엔 얘로 나누면은 그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2파이 곱하기 정수 해봤자 얘는 그냥 다시 0이라는 값이랑 똑같잖아요. 이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이 값까지도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값까지 챙겨야 되냐 생각해보면 얘가 제일 큰 값을 곱하죠. 얘는 2의 1승밖에 안 곱하고 얘는 2의 0승만 곱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2의 제곱일 경우에는 앞에 두 숫자 다 빼고 마지막 숫자만 하나 킵하면 되고 2의 1승일 경우에는 두 자리까지 킵해야 되고 2의 0승일 경우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다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진수의 소수의 형태로 나타내면은 예, 그러면 사실 이게 2의 3승이니까 2의 3승으로 얘네들 아니면은 얘네들도 다 2의 3승 형, 뭐 얘는 2의 3승, 2의 제곱, 2의 1승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얘네들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소수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진수의 소수 형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그냥 다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얘를 다시 써보면은 예,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8이다 하면은 여기에 0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2파이 y의 뭐, 0.j3 그 다음에 1 이렇게 첫 번째 큐빗은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 큐빗은 뭐 0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2파이 y의 0.j2 j3 마지막은 0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0.j1, j2, j3 해서 이런 식의 그 얘도 그러니까 뭐 그냥 보면은 그 그냥 10진수로 나타냈지만 사실은 얘도 3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지는 애였겠죠. 예, 그리고 그런 3개의 큐빗이 다른 3개의 큐빗의 양자 상태로 바뀌는데 얘들 간에 이러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저희가 회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예, 아직 뭐 이걸 보면은 금방 딱 감은 안 올 것 같아서 저걸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게 예를 들면은 J1이란 큐빗, J1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큰 그 이진수의 제일 큰 값에 해당되는 J1 자릿수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J2 그다음에 J3 뭐 이렇게 제가 세 개의 큐빗의 양자 상태들이 딱 왔어요. 이럴 경우에 제가 제일 먼저 구하려는 거는 그 여기 있는 아, 그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큐빗의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겁니다. 근데 얘 형태를 잘 보면 사실은 꽤 여기에 많은 힌트가 적혀 있는 게 자, 얘는 결국에는 0 더하기 1 또는 뭐냐면 0 더하기 1 또는 0 빼기 1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0 빼기 1이 언제 되냐면 J3가 1일 때 0 빼기 1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J3가 0일 때는 0 더하기 1, 그 다음에 J3가 1일 때는 0 빼기 1이 되는 그런 게이트는 뭐가 있죠? 뭐죠? 하다마드 게이트죠. 예, 그래서 그냥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하다마드 게이트 한번 적용하면은 그러면 그냥 요거에 해당되는 0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그 2파이 i 그다음에 0.j3 1이라는 이런 상태를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큐빗은 이렇게만 만들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큐빗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요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0 더하기 아까처럼 하고 싶으면은 여기 앞에 2파이 i 그다음에 0.j2까지만 만약 있었다. J3가 없고 J2까지만 있었다 하면은 실제로 제가 필요한 거는 여기 J2에서 쭉 와가지고 하다마드 게이트만 해주면 끝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J3에 해당하는 또 추가적인 페이스가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붙어야 되는 페이스의 크기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면 익스포넨셜의 2파이 i의 그 여기 두 번째 자리니까 그 2의 제곱분의 1
만큼이 붙기를 저희는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항상 붙는 게 아니라 J3가 1일 때는 붙고 J3가 0일 때는 안 붙어야 돼요. 그럼 뭐랑 비슷하냐면 컨트롤드 게이트인데 컨트롤드 게이트의 이 행렬이 어떻게 되냐면 0일 때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익스포넨셜의 2파이 i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1 이런 애가 컨트롤드 페이스로 붙으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값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위에 있는 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쟤도 저런 식으로 방정식 맥락으로 생각해 본다면 2파이 i의 그러니까 0.j1까지만 하겠다 했다면은 여기서의 하다마드 게이트만 한 번 하면 땡인데 그러진 않은 게 이제 여기에 제가 j2를 넣어야 되잖아요. j2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이만큼이 더 곱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또다시 얘와 똑같은 그 1에 대해서만 페이스가 붙는 그래서 얘가 2의 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뭐 이런 애가 붙는 애를 제가 컨트롤 게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 여기에 한 번 더 J3의 디펜던스를 가진 애가 생겨야 되는데 이제는 얘랑 약간 형태가 다른 게 아까는 여기가 그냥 2의 제곱분의 1로 했지만 이제는 2의 세제곱분의 1로 해야겠죠. 그래서 요런 애가 한 번 더 붙어서 요렇게 가는데 얘가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 큐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확장이 되면 그냥 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R sub K를 뭐 정의한 게 이렇게 한 이유가 저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뭐 질문이네. 아, 근데 그건 어차피 얘네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할 때 예를 들면 하다마다 할 때 그걸 안 적어서 그런데 다 패널에 붙을 테니까 이해 뭐, 그, 뭐또 다른 질문. 그래서 이게 그냥 그 퀀텀 후레 트랜스폼이라는 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얻은 게 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원래 하려던 게 예를 들면은 0, 4, 8 뭐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 1, 5, 9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 결국에 얘들은 뭘로 들어오냐면 아까 제가 여기에 그렸던이 아니라 뭐 X업 뭐 J에 뭐 J라고 해서 얘가 QFT로 들어간다 할 때 그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시퀀스를 얘네가 결정하는데 얘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첫 번째의 값이 그러니까 0 앞에 그러니까 J가 0일 때 붙는 값은 1이고 그 다음에 J가 1일 때 J가 0일 때는 1이고 J가 1일 때는 0 J가 2일 때도 0 J가 3일 때도 0이다가 J가 4가 되면 다시 1 0 0 0 1 되는 게 이 첫 번째 경우였고요. 두 번째 경우가 0, 1, 0, 0, 0, 1, 0, 0 해서 쭉 가는 게 두 번째 경우고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뭐 계속 강조하지만 얘들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얘들은 그냥 주기를 4를 가지는 그런 시퀀스가 하나 쉽트된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네에 해당되는 그, 어, 그, 어, 사이누소이달 그 베이시스를 저희가 찾으면은 얘들의 그 주파수가 다를 건 없고 그 앞에 붙는 개수의 페이스 정도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그거를 따져보면은 얘들을 그러니까 제가 요런 신호를 그 고전적인 컴퓨터에서 제가 예를 들면은 그 FFT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얻은 결과가 이런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에서 FFT 했을 때 얻을 결과랑 똑같은 결과를 제가 여기에 베이시스의 그 중첩으로 얻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로 얻으면은 그럼 마지막엔 결국엔 뭐 하냐? 저희가 퀀텀 프레 트랜스폼을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국엔 얘가 처음에 해주는 거는
요런 애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0, 4, 8 요런 애들로 쭉 들어왔을 때 결국에 마지막으로 바꿔주는 거는 이 K인데 이 K, 요런 K들의 중첩 형태로 나타나고 저는 이제 저 마지막에 나온 K 베이시스로 나타낸 애를 측정을 할 거거든요. 그럼 저걸 측정하면은 제가 결국에는 그, 어, 마지막에 여기에 나오는 게 y sub k의 k 형태로 나올 텐데 얘가 0이 아닌 컴포넌트면 제가 없겠죠. 그 얘기는 없는 주파수 성분은 다 0으로 되고 그다음에 존재하는 주파수 성분만 0이 아닌 경우로 나타나기 때문에 측정될 확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주파수 성분은 측정이 되고 없는 성분은 측정을 안 할 거니까 그게 정확하게 저희가 원하는 거잖아요. 저 안에 숨어있는 주파수 성분이 뭔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측정하는 값이 뭐냐면 K 값이거든요. K 값이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K는 1, K는 2, K는 3 해가지고 막 쭉 했던 게 결국엔 뭐냐면 K가 커짐에 따라서 주파수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걔에 해당되는 정확한 주파수는 저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냐면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 그러니까 뭐 요거로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원래 y sub k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뭐 익스포넨셜의 예,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저기 제가 여러 개의 사이누소이달 커브를 해가지고 걔네에 대한 시퀀스를 적을 때 결국에 어떤 식으로 제가 찾았냐면은 마이너스 2파이 i에 그 다음에 n분의 그 다음에 여기에 k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덱스에 대한 j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해당하는 주파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파이 그 다음에 n분의 k라고 보통은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저기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한 주파수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주파수 성분을 알면은 그럼 얘가 어떤 주기를 가지는지는 여기다가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면 요거의 조합을 했더니 뭐 2파이에 뭐 6분의 1이 나왔다. 예, 그럼 여기에 제가 J 값을 아무리 곱해도 그러니까 J 값을 계속 바꾸면은 결국엔 6번이 지나면 다시 원래 형태가 나타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요걸 보고 제가 얘 현재 주기는 뭐 6이다. 뭐 그런 식으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 K 값을 제가 그러니까 K 값을 실제로 측정하면 요 밑에 있는 주파수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K 값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요 N을 얼마를 했는지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큐빗을 몇 개 썼는지로 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N은 2의 스몰 n승이죠. 그러니까 큐빗의 개수가 N개일 때. 그래서 저 분모를 알고 분자를 아니까 그때에 해당되는 프랙셔널 주파수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여기 보면은 어떤 주파수가 나왔을 때 정확하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K를 얻었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냐 실은 제가 뭐 수업체에 따로 설명하지 않지만 교재에 보면은 continuous fraction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저런 조합을 얻었을 때 거기 를 거꾸로 찾아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얻고자 하는 고를 다 한 거죠. 근데 뭐 계속 뭐 강조했지만 예를 들면은 데스웍스는 그냥 K는 0이 나올 경우도 있고 K는 128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사실은 정확한 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퀀텀 프레이 트랜스폼은 한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성공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성공하지 않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기를 가지고 계산해 봤는데 도저히 이게 나눠지는 인수가 안 나온다. 그럼 실패한 거죠. 그럼 다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양자 알고리즘들이 한 번에 원샷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몇 번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보통 설계를 합니다. 몇 번 정도만 반복해도. 근데 고전적으로는 저걸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오버헤드가 들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작으면은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이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교재에 있는 거를 좀 보시면은 거기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지금 시간상 거기까지는 기회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들 책을 안 읽고 자꾸 시험을 보는데 나중에 낭패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로브까지는 제가 오늘 해야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로 좀 넘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의 얘기고, 이제 그로버 서치 알고리즘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버 서치 알고리즘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뭐 데이터베이스 얘기라고 하는데, 뭐 일단은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적용하기는 별로 쉽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되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얘들이 뭐 미리 소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랜덤하게 막 데이터가 퍼져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뭐 미리 이게 뭐 정렬이 돼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그걸 찾을 방법이 없고, 다 하나하나씩 다 트라이 해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게 뭐 라지 엔기에 데이터가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 만약 솔루션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그냥 확률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한다면은 아마 평균적으로 한 2분의 n 정도의 그 서치를 해봐야 그래야지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겠죠. 제가 얻는 솔루션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서치 알고리즘을 하면은 해야 되는 그 평균적인 숫자가 얘 스퀘어 루트 정도에 비례한다. 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 그러니까 비고 노테이션으로 쳤을 때니까 예, 뭐 디테일한 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예, 그게 가장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한지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될 수도 있다는 거가 예,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문제를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그 서치해야 되는 그 데이터의 총 개수를 2의 n승계라고 예, 일단은 그냥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이 안에 물론 솔루션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뭐 m개일 수도 있겠죠. 뭐 두 개라는 뭐 만약에 저희가 100개를 찾아야 되는데 예, 만약에 예, 100개 중에 뭐 솔루션이 한 예, 두 개가 있었다. 그럼 사실 저는 50개 중에 하나 정도, 50번에 한 번 정도씩은, 예, 하나 정도씩은 다 솔루션이 존재할 테니까, 예를 들면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 실제로 서치해서 얻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얘를 제가 n이라고 하고, 얘를 m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n분의 m 정도의, 아니면,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n분의 m 정도의 아까처럼 뭐 그 중간에 언제 뭐 제일 처음에 나올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한 이 정도의 그 반복을 해야 저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 그 양자 알고리즘 보통 이게 스퀘어 루트에 비례하게 이렇게 간다라는 걸 제가 보일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단은 문제를 되게 추상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가정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 x 값이 되게 랜덤하게 막 돼 있을 때 얘네들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은 그러면 이 함수가 솔루션이면은 1을 주고 그다음에 솔루션이 아니면 0을 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이퀄인지 아닌지만 뭐 봐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양자배로 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약간의 그 추가적인 어떤 회로의 얘기를 좀 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주어졌다고 할 때, 만약에 x 값이 그 솔루션이면, 그러면은 그 x의 앞에 그, 그러니까 x의 앞에 붙는 그 부호가 솔루션에 해당되면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 솔루션이 아니면은 0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제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저희가 회로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난 시간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이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아니면 예, 뭐 그때 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그 여러 개의 큐빗으로 이루어진 뭐 이런 x라는 입력이 주어지고 여기서 얘가 x라는 스테이트로 들어오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 안에 어떤 회가 쭉 전개가 돼가지고 뭐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추가적인 그 옥실러리 그러니까 보조 큐빗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f of x 값이 그러니까 솔루션이면 1, 솔루션이 아니면 0 이런 값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 그때 그
도이치 알고리즘이나 그런 데서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제가 여기다가 y라는 보조 큐빅을 또 추가로 놓은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 시나 게이트를 하고, 대신에 여기에 입력으로 스퀘어 루트 오브 0 마이너스 1을 넣어주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얘의 값에 따라서, 얘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0 마이너스 1이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는 다시 0 마이너스 1이 나오긴 하는데, 얘가 1이면은 0과 1을 뒤바뀌어서 실제로 그 앞에 f of x 형태의 이러한 부호가 붙는 거, 이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거를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 뭐 페이스 킥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얘기할 때 사실은 얘를 그 뭐 컨트롤 C 아니면은 그냥 컨트롤 C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고, 얘가 하다마드에 이런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관점에서 보면 얘를 넣었다는 거는 여기다가 1을 넣은 거랑 같고, 그래서 얘가 오히려 컨트롤해서 위에 있는 애를 바꾸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좀 했었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시면은 여기다가도 어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개념을 쭉 적용하면은 여기다 넣었을 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f sub f라는 애를 유니테를 했는데, 여기 뭐 다른 값들이 막 나올 수도 있는데, 얘에 대해서 다시 그 언컴퓨테이션 하면, 그럼 여기는 다시 원래 넣었던 x 값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거랑 얘의 텐서 프로덕트인데, 얘는 처음에 들어올 때도 그 마이너스 스테이트였고 나올 때도 마이너스 스테이트였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이 연산을 하는 과정에는 이런 보조 큐빗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막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체를 하나의 블랙박스로 보면은, 얘까지를 생각한, 그러면 얘가 결국 해주는 일은 X라는 정보가 들어갔을 때 전체적인 그 페이스, 얘 앞에 붙어 있는 페이스만 이렇게 바꾸는 애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그 세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다 공감을 하실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f of x라는 것도 뭐 특별한 함수가 아니라 저희가 고전 컴퓨터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함수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모든 임의의 고전적인 회로는 다 저희가 양자회로로 구현 가능하니까, 어떻게 만들지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들 수 있죠. use of f라는 거를. 그래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뽑아내면은, 그럼 저는 그 입력을 얘로 보고 출력만 얘로 보면은, 그럼 얘 앞에 사실 요 팩터만 덩달아서 나와서, 그래서 얘는 중간에는 계산할 때 사용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그것까지 고려 안 하고도 그냥 이런 어떤 회로를 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뭐 제가 꼭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퀀텀 오라클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저런 퀀텀 오라클을 만드는 거는 뭐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지금 강조한 것 뿐입니다. 혹시 여기에 질문이 있나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이런 오라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문제를 또 약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클래식한 경우에 저희가 서치해야 되는 그 데이터의 총 개수가 캐피탈 N, 그러니까 대문자 N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만족하는, 그러니까 솔루션의 개수가 뭐 캐피탈 M으로 나타났다고 할 때, 그럴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필요한 애가 뭐 오더로 따지면 보통 앞에 개수는 안 붙이니까, 그러면 오더러브, 그러니까 비구분 노테이션 하면 이 정도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양자 케이스의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된다는 걸 계속 주장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이제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서치는 사실은 뭐 형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 뭐 일단 요거만 보시면 지금 감이 안 올 거니까 제가 약간 이거를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일반적으로 그 양자 알고리즘들은 어떤 형태를 주로 가진다고 했냐면, 제일 먼저 큐비트를 0 상태로 쭉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가능한 많은 인풋에 대해서 중첩을 먼저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만드는 방법이 보통 하다마드 게이트를 그 병렬적으로 쭉 하면은 0000부터 1111까지 쭉 다 중첩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저렇게 만들어진 중첩을 입력으로 하는 그런 함수를 병렬적으로 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측정을 하기 전에 간섭을 한번 시켜가지고 측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그냥 가장 티피컬한 형태라고 한다면 그로버는 그거에서 약간은 변형된 게 뭐냐면 얘도 이렇게 중첩을 잔뜩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렬적인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간섭을 시킵니다. 측정하기 전에. 근데 그러고 곧장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함수를 또다시 한 번 더 반영하고 또다시 그 간섭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렬 처리와 간섭을 몇 번을 좀 더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측정을 합니다. 이게 약간 좀 그 구조상으로 약간 좀 달라지는 점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뭐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제 뒤에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할 거고 뭐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약간 기존의 그런 알고리즘들이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좀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한 뭐 몇 가지의 벡터를 좀 정의를 할 건데 첫 번째 저희가 만약에 제가 그 서치해야 되는 x의 종류가 예를 들면 0, 1, 2, 3, 2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 중에 솔루션에 해당되는 애가 얘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저희는 벡터를 두 개를 정의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알파라는 벡터는 뭐냐면 여기서 솔루션이 아닌 애들이 0, 1, 3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의 동일한 그러니까 이퀄 웨이트를 가진 이런 벡터 그러니까 얘들의 그 솔루션이 아닌 애들로만 이루어진 이런 벡터를 제가 정의를 할 거고 걔를 제가 알파라고 부를 텐데 이걸 정의하려면 당연히 노멀라이즈까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만약에 솔루션이 2만 있다 하면은 솔루션으로만 이루어진 벡터를 제가 또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걔를 제가 베타라고 부를 텐데 이 경우에는 사실 2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냥 2하고 그냥 끝날 텐데 만약에 여기 더 있었다 그러면은 여기에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저희가 솔루션이 m개가 있을 거라고 가정하니까 그럼 여기에는 m분의 뭐 이렇게 들어가 있죠. 현재는 m은 그냥 1이에요. 그리고 요 숫자도 원래는 어디서 나왔냐면 3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전체 데이터 중에 솔루션인 애들 뺀 애들로 보통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알파 벨타를 이렇게 하면은 노멀라이즈가 된 두 개의 벡터를 제가 정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네 간의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얘들은 무조건 오토고날 해야 된다. 맞나요? 이 두 개의 벡터는 알파와 베타는 비교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데이터에 해당하는 애들을 다 베이시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베이시스들로만 이루어진 애들이니까 직교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의 벡터를 정의를 할 건데 얘는 뭐냐면 풋사이라는 애를 정의를 할 거고 풋사이라는 애는 뭐 딴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여기 나올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로 다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애. 그러니까 솔루션이 아니라 상관없이. 그러면 제가 얘를 뭐 그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고 그럼 저희가 이거를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n분의 1인데 0, 1, 3의 합은 제가 요걸로 다시 활용한다면 얘를 볼 때 알파에다가 n-1를 스퀘어 루트를 곱하면은 0, 1,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솔루션에 해당되는 분을 제가 찾으려면 스퀘어 루트 오브 m의 베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는 그냥 모든 그냥 가능한 데이터들의 그 중첩이라고 그냥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은 문제를 좀 간략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 스페이스의 크기는 항상 2의 n승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주어진 데이터가 이 2의 n승에 안 맞으면 어떡하냐? 그냥 더미를 아무거나 넣으면 되죠. 그래서 뭐 그거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약간 효율이 약간은 떨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의하고 싶은 개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벡터 공간이 있는데
벡터 공간, 뭐 2차원의 뭐 벡터 공간이라 해도 되고 아니면 뭐 n차원의 뭐 벡터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임의의 파이라는 벡터가 노멀라이즈가 돼 있는 어떤 파이라는 벡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 벡터 공간에 이런 노멀라이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뭐 임의의 벡터 뭐 이런 애를 하나 할까요? 네, 이런 애를 했을 때 이 벡터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반사를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반사라는 개념은 결국엔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그 제가 더 휘어졌는데 이렇게 직선의 벡터라고 가정을 하고 예, 그러면은 저희는 일단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제가 이게 일단은 노멀라이즈가 돼 있다고 하니까 얘로 이렇게 접선을 그리고 그다음에 얘와 직교하는 뭐 이런 방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 임의의 벡터 여기서는 그냥 감마라고 했는데 이 감마라는 애는 어떤 성분과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질 거냐면 그 얘와 평행한 성분 그래서 그 얘와 평행한 성분과 그다음에 얘와 직교하는 성분 이런 두 개로 나눠질 거는 알고 있고요. 네, 뭐 이상하지 않죠? 그다음에 얘와 평행한 성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면은 일단 얘와 평행한 성분이니까 그 벡터는 요거에 비례하는 형태가 나올 거니까 요거의 앞에 곱하는 그 크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노멀라이즈니까 이게 여기 성분의 얼만큼을 차지하는지 크기만 알면 되죠. 근데 저희는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알고 있냐면 파이를 그냥 감마에다가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되죠. 왜냐면 저희가 노멀라이즈가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 서로 내적해주면 그거 자체가 그냥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쪽 방향에.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제가 표현을 해보면 얘는 어차피 스칼라 값이니까 뒤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거를 이런 오퍼레이터가 얘한테 가해져서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요거 일단 얘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 직교하는 애는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면 되죠? 원래 벡터에서 요 성분을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감마 빼기 감마 예, 평행한 성분 아니면은 요거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y 빼기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예.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요 성분과 요 성분을 다시 더하면은 얘가 나오니까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데 자 그럼 얘를 반사를 시킨다는 건 뭐냐 평행한 성분은 그대로 두고 직교하는 성분의 부호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반사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얘 더하기 얘의 부호를 바꾸네를 한다고 하면은 얘 전체의 부호를 바꾼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감마 그다음에 여기에 또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플러스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들은 뭐 둘이 더해질 테니까 그거를 다 묶어 보면은 얘는 2의 파이 빼기 i의 감마 라는 형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그, 그 노멀라이즈 돼 있는 파이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임의의 감마가 주어졌을 때 얘를 대칭축으로 해가지고 반사시키는 오퍼레이션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한 겁니다. 리플렉션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걸 뒤에서 좀 이따가 그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제가 그 알고리즘을 이루는 회로를 먼저 보여주기 전에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건지 그걸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벡터 공간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알파와 베타는 서로 직교하는 그 벡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n 차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일단 먼저 볼 생각은 뭐냐면 그
그 되게 큰 차원을 가진 벡터 공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알파와 베타로만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를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그 노말, 그러니까 얘들은 노멀라이즈 된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얘기했던 흡사이라는 얘는 알파와 베타로만 이루어진 얘들로만 만들어진 어떤 그 평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이든 뭐 n차원 공간이든 간에 그 평면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 맞는 말인가요? 흡사이는 알파와 베타로만 이루어진 그 평면 안에 존재한다. 왜냐면 아까 제가 얘는 얘들의 그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였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이거를 이쪽 평면 내에서 존재하는 어떤 벡터라는 그 벡터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러면 제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막 그 반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벡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러한 벡터가 있을 때 이러한 벡터를 제가 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골은 뭐냐면 현재 제가 그러니까 알고리즘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모든 가능성들의 중첩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임대를. 제가 아까 하다마드 게이트 정렬을 쫙 해가지고 0000부터 111까지 모든 애들 중첩을 시작할 거니까 결국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양자 상태는 여기를 나타내는데 저는 뭐를 하고 싶냐면 알고리즘을 막 돌린 다음에 최대한 이쪽 벡터에 가까운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쪽 벡터에 가까운 게 좋을까요? 베타. 왜냐면은 양자 상태가 어떻게든 여기 근처에 가면은 제가 측정하면은 걔는 항상 솔루션들의 그 중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측정을 하는 순간 솔루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게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게 이 벡터를 어떻게 하면 여기로 보낼까요? 근데 그거를 약간 시스테매틱하게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처음에는 얘를 알파를 중심으로 반사 한번 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거를 2분의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한번 반사를 시키면은 이제 여기가 뭐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반사를 누구를 대상으로 시키냐면 요 벡터 있잖아요. 물론 현재 우리의 벡터는 여기로 갔지만 어쨌든 이런 벡터가 요 공간에 저희는 아니까 그 벡터를 중심으로 반사를 시키면은 요게 이제 세타니까 얘가 그 세타만큼 반사가 되겠죠. 이거를 보통은 저희가 그로브 오퍼레이션의 한 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그냥 표시하냐면 G의 흡사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만약에 방전에 했던 오퍼레이션을 똑같이 적용한다. 뭐 무슨 얘기냐면 얘를 또다시 알파를 중심으로 또 반사를 시키면은 그럼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 이게 지금 2분의 세타니까 요거 전체가 그 2분의 3세타까지 가겠죠.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로브 오퍼레이션 뭘로 정의했냐면 알파를 중심으로 한번 시킨 다음에 흡사이를 중심으로 다시 반사를 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내가 흡사이를 중심으로 반사를 시킨다는 거는 여기까지의 지금 여기가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세타에 해당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요걸 중심으로 반사를 시키면 이제 얘가 2세타만큼 가니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적용했을 때에 비해서 이거를 두 번 적용하고 나면은 얘는 세타만큼씩 계속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세타만큼씩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유일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요 각도는 얼마일까요? 알파랑 베타가 이루고 있는 각도는 90도. 그러면 저는 뭐만 알면 되냐면 2분의 세타가 얼마인지 알면은 그럼 제가 한 번 적용할 때마다 세타만큼씩 움직일 테니까 제가 n번을 만약 반복을 하면 그때 그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가지는 각도는 n 곱하기 세타가 될 테니까 이 값이 2분의 파이에 가깝도록 해주는 n 값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세타를 안다면. 네? 예, 그러면 제가 그
해줘야 되는 n의 값이 되게 줄어드는데, 근데 이때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2분의 세타가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보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얘는 뭐 모든 솔루션들의 합이고 얘는 솔루션들에만 합이 얘는 솔루션이 아닌 애들끼리만 합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솔루션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요거를 분해할 때 뭐라고 했냐면 얘를 제가 분해하면은 n분의 요거 그 솔루션이 아닌 애들의 합인 스퀘어 루트 n 마이너스 m분의 m 더하기 알파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오브 m의 베타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n분의 n 마이너스 m 알파 더하기 스퀘어 루트 오브 m분의 m 베타라고 돼 있거든요. 자, 알파, 베타, 뭐, 풋사이 다 노멀라이즈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분의 세타를 구하려면은 얘네 내적해가지고 그거를 코사인으로 생각해가지고 코사인 2분의 세타가 그 알파랑 풋사이의 내적이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예요? 이미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솔루션이 뭔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이 값 구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2분의 세타도 금방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90도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로버 서치를 몇 번만 그러니까 그로버 오퍼레이션을 몇 번만 적용해도 되는지를 다 알아요. 예, 그게 사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n보다는 훨씬 더 작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스퀘어 루트만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알고리즘은 그렇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제가 하겠다는 이 행위들을 어떻게 세로로 구현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로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알파라는 벡터를 중심으로 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아까 이것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하는 알파를,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는데 이 벡터로 시작할 때도 있고 여기서 해야 될 때도 있고 여기서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의 벡터는 다 그러니까 솔루션 또는 솔루션이 아닌 애들의 합이거든요. 그런 애들에 대해서, 그런 양자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아까 제일 처음에 정의했던 이 오라클이라는 오퍼레이터 있죠? 아까 오퍼레이터가 뭐 해주는 애였냐면 x가 솔루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해주고 x가 솔루션이 아닐 때는 부호를 안 바꾸는 애예요. 그 얘기는 여기에 있는 임의의 벡터라 하더라도 요 성면 내에 있는 애 중에 얘들 중에 그 솔루션이 아닌 애들은 다 마이너스 예, 솔루션인 애들은 다 마이너스를 해주고 솔루션이 아닌 애들은 마이너스를 안 해주면은 그냥 반사예요, 여기서. 알파를 중심으로. 맞죠? 네, 그래서 알파를 중심으로 해서 반사하는 거는 너무 쉽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오라클 오퍼레이터를 한 번만 적용해주면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사는 그냥 오라클 오퍼레이션 한 번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오라클을 한 번만 딱 적용해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반사는 약간 좀 트리키한데 저희가 반사는 풋사이에 대한 반사잖아요. 그래서 풋사이에 대한 반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도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꽤 그런 게 그 제가 결국에 해야 되는 게 이 풋사이 마이너스 1에 대한 이런 오퍼레이터를 그 어떤 주어진 그 어떤 양자 상태에 있을 때 얘한테 가해줘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생긴 오퍼레이터인지 한번 풀어서 써보면은 저희가 풋사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라고 시작하냐면 어, 어, 그 모든 가능성들의 유니폼한 그 슈퍼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하다마드 게이트를 일단 그 n개의 큐빗이 있을 때 n개의 큐빗에다 병렬적으로 하다마드 게이트를 n번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이걸로 나타내면 2의 하다마드 게이트 n번 하고 0으로 그러니까 0에 n이 돼 있고, 마찬가지로 얘가 n에 이렇게 쓰면 될 수 있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이덴티티인데 아이덴티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저희가 하다마드 게이트를 2번을 가면은 그러면은 걔가 아이덴티티니까 그냥 요거 2번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더미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얘가 보니까 앞에 뒤에 하나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n 해주고 2에 0에 0에 그다음에 빼기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 일단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아까 처음에 알파에 대한 리플렉션은 오라클 한 번만 가해주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 한 번 그냥 가해주는 거고 두 번째 요 풋사이에 대한 리플렉션은 얘 말에 의하면은 하다마드 게이트를 병렬로 가해주고 그 다음에 뭐 요거에 해당되는 애를 한 다음에 다시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해주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 오퍼레이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얘가 정확하게는 n개의 그 큐빗들로 이루어진 앤데 자, 얘가 해주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제가 이런 오퍼레이터가 있다고 할 때 여기다가 제가 00000을 넣었다 하면은 0000은 얘랑은 만나면은 그 만나서 생길 테니까 그러면 얘가 두 배 곱하기 0000이 나오는데 빼기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결과는 그냥 00000이 나오거든요. 뭐 그래서 거의 얘에 대해서는 아이덴티티인데 나머지 애들 0이 아닌 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기 뭐 이 중에 하나만 1인 애를 넣었다 하더라도 얘는 더 이상 그러니까 얘들은 서로 오토고나라니까 이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결국에 마이너스 아이덴티티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마이너스 원래 자기 상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르게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0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0이 아닌 애일 때는 다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뭐 간단하게는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마이너스 1을 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0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바꿔주면 되죠. 다 000일 경우에만. 예, 그리고 사실은 글로벌하게 할 거면은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000인에만 보호를 한번 바꿔주면 됩니다. 그 중간에. 그러니까 하다마드 게이트를 이렇게 하고 이거 해주고 중간에 모든 애들이 000인에만 보호를 한번 바꿔주고 다시 하다마드 게이트를 동렬 쫙 해주면 그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두 번째 리플렉션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 번에 그로브 오퍼레이션이라고 정의라고 이런 애를 아까 n번만 반복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그로브 서치 알고리즘을 이렇게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로브 오퍼레이션을 G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반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측정을 한다. 하면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벡터가 계속 여기 베타 근처까지 가가지고 멈추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쭉 정리한 게 이런 거고 이건 한번 다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